왔다. 걸그룹 친합니다. 신병 시즌3 14마 조금씩 어긋났던 작은 감정들이 어느새 틈을 만들고 말없이 쌓여있던 오해는 결국 서로를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 선택 앞에서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슬쩍 물어보게 돼요. 이 상황이 너였다면 어떤 마음을 택했을까? 지난 12화가 남긴 요원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하루의 시작에 서 있어요. 혹시 오늘은 다를까? 그 질문을 안고 시작된 아침, 그리고 그 아침 속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은근히 배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조용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대에는 그런 기류가 살짝 감돌고 있어요. 특히 12화 마지막에 말년병장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후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흩어졌던 그 장면. 사소해 보이지만 그건 분명히 느껴졌어요. 뭔가 쌓여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치게 밝게 웃었어요. 특히 12화 후반부 말년병장이 PX에서 간식을 들고 복귀했을 때 후임 셋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흩어졌고 그중 한 명은 형식적인 고생하셨습니다 만 남긴 채 조용히 창가로 가버렸어요. 다른 한 명은 이거 맛있겠네요 하고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요. 그 짧은 순간 누구도 진심을 꺼내지 않았고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곧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전세계 조용히 중심에 서다. 이번 화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전세계예요. 누구보다 바르게 행동했고 누구보다 말이 없었던 신병. 그런데 그 과묵한 성실함이 오히려 다른 병사들에겐 거리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전세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뭔가를 감추는 것 같고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다가가면 누군가는 몸을 틀고 그가 대답하면 누군가는 다시 묻지 않아요. 인기 많은 신병이던 전세계가 어느 순간엔 중대 안에서 묘한 거리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전세계도 느꼈어요. 자기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불편한 존재로 보이고 있다는 걸요. 13화에서는 그런 미묘한 시선들이 하나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전세계는 첫 번째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계속 눈치만 볼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말년병장의 체1구 감정 누적 드디어 터지나요? 체1구는 말년이에요. 부대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시기인데 요즘은 자꾸 외로워 보여요. 후임들은 웃으며 대하지만 말은 짧고 어딘가 마음에 닿지 않아요. 무심하게 지나치는 농담도 회의 때 반응 없는 분위기도 말년병장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터지게 돼요. 사건은 훈련 준비 중에 벌어진 장갑 분실 문제였어요. 후임에게 빌려준 방한 장갑이 사라졌고 후임은 받은 적 없다고 했죠. 장갑 하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엔 몇 달간 쌓였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이 부대를 위해 한 게 얼만데. 그 순간 말년이라는 이름은 특권이 아니라 고립의 또 다른 이름처럼 들렸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지고 군관은 점점 목을 쉬게 만들어요. 바로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내무반 안에서는 쌓여있던 감정들이 이제야 야외 훈련장에서 얼굴을 내미기 시작해요. 체력이 바닥나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질수록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누군가는 실수를 반복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참기만 해요. 리더는 애써 중재하려 하지만 이미 감정의 균열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번 화에서는 특히 야간 인근 중 방향을 잃은 사건이 중심이 될 거예요. 지형 해석을 맡은 분대장이 실수를 했고 대열은 15분 넘게 엇나가요. 그 와중에 신병 한 명은 발목을 삐고 병장은 무전기 고장으로 지휘부와 연락이 끊기죠. 서로를 탓하게 되고 작은 실수가 서로를 찌르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결국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자, 드디어 중대장님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조베코 중대장은 더는 침묵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분대장을 불러요.
바로 그 지도 실수를 했던 그 병사, 무정불통, 부상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되짚으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날 이후 조베코는 전 중대원 앞에서 역할을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해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병사들도 알아차리죠. 이제는 눈치만 보던 시기가 끝났다는 것. 무기고 정리, 선임 보조 배정, 훈련 중간 평가까지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관찰되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에요. 그날 밤 누군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날 밤 병사들은 쉽게 잠들지 못해요. 어떤 병사는 담요를 여러 번 뒤집어 쓰고도 춥다고 웅크려 있고 또 어떤 병사는 수첩을 몰래 꺼내 무언가를 적어요. 내무반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세계는 손전등을 조심스레 켜고 옆에 누운 문빛나리에게 속삭여요. 괜찮냐? 그 짧은 말이 꽁꽁 얼어붙은 공기를 살짝 흔들어요. 말년병장 최일구는 한참 뒤척이다가 이불을 걷고 세면정으로 향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이죠.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요. 그리고 조베코 중대장은 야간 당직자에게 말해요. 내일부터 분대 일지, 전원 확인, 보고 순서 바꿔요. 단순하지만 정확했어요. 조베코 중대장다운 선택이었죠. 자, 13화는 감정을 잠깐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에 터질 뻔했던 울음 같은 거였죠. 누군가는 밤새 썼던 글을 찍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두가 느껴요. 이 감정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숨죽인 긴장 끝에서 14화로 향하는 커다란 균열이 시작돼요. 아직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 눈빛 속에만 담긴 진심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이 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장면의 시작이 되겠죠? 오늘도 누군가는 참았고,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흔들렸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밤의 정적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다음 화에서도 이 균열 속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